헬스토픽입니다. 지난 시간에 단백질 대사와 그다음 인슐린의 효과에 대해서 약간 개론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주 내용은 뭐였냐 하면 단백질 대사에 어떤 인슐린이 미치는 효과가 뭐 당분 대사나 아니면 지방 대사에 인슐린이 이제 미치는 영향, 그러한 만큼 아직까지 뭔가 좀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개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당분 대사라든지 아니면 지방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네. 이제 세 번째 파트, 마지막이라 하기는 좀 그렇네요. 세 번째 파트로서 단백질 대사와 이제 성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 알아볼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분 대사와 지방 대사의 어떤 특징을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인슐린은 뭐 물론 근육 속으로 포도당을 집어 넣어서 당분을 뭐랄까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제하고 어떤 이런 뭐 당분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합성을 촉진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봤을 때는 우리 몸에 있어서 저장 호르몬,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원을 저장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주요한 호르몬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으로 이 단백질 대사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요, 지금까지 인슐린이 단백질 대사에 대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 효과에 대해서 알려진 건 한 이 정도 됩니다. 교과서적으로는요. 인슐린은 당분을 세포 내로 이렇게 수송이 잘 되도록 하듯이, 인슐린은 많은 아미노산이 세포 내부로 이렇게 수송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거나 자극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아미노산을 이용을 해서 메신저 RNA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DNA가 아미노산을 이용을 해서 저분자의 폴리펩타이드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의 합성이 이렇게 촉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런 유전자, 예를 들면 유전자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좀 촉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온오프, 여기서 이제 온오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오프 메커니즘에 있어서 인슐린이 있으면은 그런 단백질 합성이 원활하게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없으면은 이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 둔화가 된다. 리보솜의 기능이 작동을 멈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이미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세포 내에 있는 이 단백질의 분해를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효소를 이제 활성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아미노산,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도 많이 드시면 혈당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혈당을 올리는 당분의 어떤 새로운 합성을 막음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다 모아서 보면, 일단은 이제 인슐린은 단백질의 형성을 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있던 단백질도 분해가 안 되도록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내용이 너무 좀 중구난방인데요. 여튼 제 말이 오늘 좀 중구난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 문장 요약을 하면 단백질의 형성을 촉진을 하고 분해를 방지한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치료를 해 나가면서 보통 치료 기간 초반쯤에는 인슐린 분비가 최대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혈당의 변동성이 거의 생기지 않도록 치료 목적을 조금 둔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오늘 단어 선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인슐린 분비가 이제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치료 목적을 가진다 그러면 한 3개월에서 4개월쯤 지나면 제가 당분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그 당분 보충원으로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전분성 채소를, 어떤 분들에게는 과일을 소량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는 우리 몸이 근육량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슐린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그죠. 처음에 뭐 제가 내원을 하셨을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는데 뭐든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은 안 좋거든요. 우리 생명 활동은 인슐린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너무 분비가 안 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병리적으로 인슐린의 어떤 감수성이나 저항성이 떨어진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인슐린의 분비량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이런 생명 활동이라는 것은 항상성이라는 것, 이거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적정한 범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인 하나의 물결로 치면, 혈당도 제가 물결에 많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혈당도 물결처럼 잔잔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당뇨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인슐린의 분비량도 이렇게 잔잔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우리 건강 유지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도 이런 근육량 증가 또는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치료의 이제 3, 4개월 이후 좀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당분을 보충을 하실 때 뭔가 하나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하시기 전후에 이렇게 당분을 보충을 하셔서 적절한 인슐린의 분비를 일으키시면서 당분도 보충을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식단 한번 조정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슐린이 어떤 단백질 대사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당분이나 지방 대사처럼 많이 알려지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뭔가 기전이 밝혀진 게 많이는 없기 때문에 좀 두리뭉실하게 좀 중구난방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확실히 인슐린은 일종의 저장 호르몬으로서 우리 몸의 단백질 형성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단백질의 분해도 좀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근육량을 증가시키거나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적절한 자극, 적절한 분비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